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한 27분 정도 되시는데요. 저희가 정시에 시작을 하기로 해서 우선 들어오신 분들 잠깐이라도 한번 화면 켰다가 인사하고 다시 끄시면 어떨까요? 일요일 2시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다들 어디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일요일 오후라서 네,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네, 이제 2시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편하게 네, 켜고 싶으신 분은 켜시고 끄고 싶은 분은 끄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는 집담회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네, 다들 읽으셨죠? 사실 막 가슴이 너무 쿵쾅거려가지고 줄을 치면서도 막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줄을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떻게 읽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저는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연극도 하고 있고 지금 세계 여비금 성노동자 대회에서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섹스 이런 여성의 성기가 개입되는 노동이 왜 비가시화되고 있는지, 왜 비가치화되고 있는지 이런 일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회자로 섭외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이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사는 2시부터 3시까지 발표자 3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3시부터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부터 4시까지는 자유토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발표문은 발표자분들께서 직접 화면에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님을 제외하고 입장하신 분들은 모두 음소거 상태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짧게 제가 책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실비아 페데리치의 2018년작입니다. 켈빈과 마녀의 주요 주제들을 재조명하면서 여성 폭력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성과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치는 이 책에서 16에서 17세기 유럽과 신세계에서 벌어진 마녀 사냥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성에 대해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축적의 구조적 요소이며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재생산 수단을 파괴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태동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면에서 우리는 인클로저, 토지 강탈,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 활동과 주체성이 다시 주조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확산되면서 증가해 왔고, 우리는 마녀 사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개인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이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들의 봉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체의 작업은 여성이 피해자와의 저항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 일이 현재의 투쟁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일부 순서로 세 분의 발표를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신지영 선생님, 이수영 선생님, 최효정 선생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께 드리는 시간은 15분 정도이고요. 발표문을 화면에 직접 공유해 주시고 시작 전에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신지영 선생님 먼저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신지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책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갈무리 출판사 선생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그 역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고요. 저 이외에도 역자인 그 김정현 선생님, 그리고 예나님, 문현님이라고 가명을 썼는데요. 문현님, 주연님, 이렇게 함께 번역을 했고, 오늘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충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저는 오늘 발표를 제 문제 관심에 이렇게 굉장히 포커싱 하기보다는, 이 책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성실하게 예, 길잡이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미스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랄까요?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결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실비아 페데리치라는 작가의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수많은 활동들에 참여하면서도 어떤 다정함과 따뜻함 같은 것들을 저는 계속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번역을 했고요. 또 이제 독자로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공유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제가 조금 길게 돼서 많이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홍 글씨 쓰여진 책의 표지에 흉내를 내서 PPT 색깔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라는 이 제목이요. 이 제목은 사실은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아니지만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조건,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위치나 운명을 결정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목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페데리치가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슬로건을 언급합니다. 이 슬로건은 사실은 최근에 특히 이제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그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집회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혹은 표현하는 슬로건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었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었던 마녀라는 말을 자신들의 정체성 혹은 연대의 기반으로 가져와서 재명명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기억이 납니다. 후손들에 넣어주어서 너무나 기쁘다. 오늘 와주신 분들은 아마 그런 후손들로서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책에 길라잡이를 합니다만, 이 슬로건을 함께 외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이 현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현재 진행형인 연결 지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인클로저라는 자본주의의 시초 축적 단계죠. 사실 식민주의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사람들을 토지로부터 쫓아내고 또 그 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노동자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어, 순간들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한 게 페데리치의 책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캘리번과 마녀 같은 책들이 있겠지요. 근데 이 책의 어떤 위치라고 한다면 이 인클로저 혹은 시초축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2023년,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심화되고 있다라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인간 존재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지점들을 갖고 있고,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어떤 역사 쓰기 혹은 삶에 대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뭐라 그럴까요? 강남역 사례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2016년부터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들이 또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백래시도 활발해지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다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혹은 피해를 정당하게 주장할 근거, 그러니까 피해자의 증언에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바로 그것을 주는 책임 동시에 피해자를 피해의 위치에만 놓지 않고 저항의 주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는 책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본주의가 새롭게 어떤
식민화나 인종주의나 착취와 전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페데리치의 연구와 활동, 제가 연구 활동이라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저술가이자 연구자이자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게 되는 우리는 당신들의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라는 책은 캘리번과 마녀의 후속작이면서 대중서라고 페데리치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의 역사적 전개를 캘리번과 마녀에서 조금 더 정치하게 연구자로서 쓴 부분을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 쓰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재미있는 예들이 재밌다고 하긴 재미라는 말을 쓰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예들이 나오고요. 근데 동시에 그것이 현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정하게 다가오는 대중적인 글쓰기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게 쓰면서 현재적인 문제로 연결시키는 어떤 징검다리에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페데리치는 그러니까 여성 신체에 대한 인클로저의 정치경제학적인 기반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새롭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의 초안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제 페데리체의 여러 가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활동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이트들을 붙여놨는데요. 이 사이트들을 붙여놨습니다만 이 사이트를 찾고 한 것은 제가 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역자와 그리고 수많은 그 출판 활동가라고 할까요? 갈무리 출판사의 출판 활동가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구글 페이지가 다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굳이 영어로 보여줄 필요 없이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링크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보여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번역을 제가 눌러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캠페인들 그러니까 이게 폭력에 대한 페미니즘의 연구들을 쭉 모으거나 네트워크하는 그런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언문인데 이것은 2022년 12월인가요? 제가 뭐라고 썼죠? 거기 12월에 열린 그 식민주의, 채굴주의 그리고 마녀사냥에 대한 어, 그, 그 캠페인을 그니까 뭐 국제 그런 연대나 네트워크들을 해서 모였었던 어떤 모임에 대한 기록인데요. 근데 이제 원래는 스페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저항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그 저항 단체의 선언에 페데리치가 함께 참여했었던 그런 기록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더 촘촘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근데 이 책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은 왜 넘어가지 않을까요? 예, 이 책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연구와 활동의 교차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번역한 책의 원제목이 이것입니다. Witches, Witch Hunting and Woman이라는 책이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한 예가 되게 많은데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책이 사실 같은 해에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책이 지금 번역되고 있다고 해요. 뭐 피부의 주변을 넘어서라고 번역을 할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임상노동하고도 관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책도 막스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제독회라는 책하고 같은 시기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데리치의 연구와 활동을 겹쳐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역 출판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번역하는 동안에 어떤 실천적인 활동들과 공명하고 공감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번역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나 인도나 아프리카 여성들의 활동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번역하기 위해서 접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용어 선택은 여성 혐오적인 표현을 피해서 울분과 분노를 담아서 공통점을 강조하며 각도를 풍부히 하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인제 그것 중에서 저희한테 힘을 줬었던 어떤 노래 로서는 잠비아 출신 여성 래퍼입니다. 삼바 더 그레이트의 파워풀한 노래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들려드릴까 해서 링크를 달아왔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집 활동가라고 할까요? 출판 편집 활동가라고 하는 그 가지원과 갈무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지점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해 주셨어요. 사실 번역을 가장 빛나게 해 주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데요. 신윤주 대표님이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사진을 골라 주셨고요. 이것은 인제 2018년 3월 8일 스페인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 책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는 부록이 실려 있어요. 실비아 페데리치의 삶과 실천에 대한 부록이 있고 또 주요 저작 목록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자면 마녀 사냥을 역사적으로 모든 여성에 대한 전쟁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젊은 페미니스트 중에는 마녀라는 현상을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많은 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이 책 제목이요 슬로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라는 선문을 페데리치가 보내봤습니다. 네, 이 책의 구성은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과 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뛰어넘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결론의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모든 마녀사냥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이웃 친구 애인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잠깐만요. 권력, 섹스, 부를 갈망하는 혹은 그저 악행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인격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주입함으로써 공동체적 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역겨움과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저항이 퍼져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날조 전략은 필수적이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죠. 이때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 뭔가 속셈을 품었다고 의심하고 동료들과 관계할 때 얻을 것이 무엇인지 혹은 손해를 입지 않을지에만 혈안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힘들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각 장의 이 구성을 보면요. 일부는 캘리번과 마녀를 조금 더 쉽게 쓰면서도 여러 가지 예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현재적인 예들을 넣고 있고요. 2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잠깐 보여드리고요. 제 1부와 2장, 1부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부가 6장, 7장인데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페데리치의 비판적 설명이 있는 자담의 링크를 가져왔는데 이 또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있고 요청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클릭하면 이 미도서머비센의 한여름의 노래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자본주의와 시초 축적 안에서 어떻게 그 마녀 사냥을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로 변질되었고 이 행사가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페데리치가 이 노래를 보면은 이렇게 장작더미 위에 마녀를 태우고 그거를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쳐야 할 텐데요. 제가 너무 길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녀 사냥에 대한 저항을 위한 물음들이 되게 이 책에는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마녀 사냥은 폭력과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가? 이 물음들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관련된 페데리치의 말들을 인용해 왔어요.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이어서 인용해 왔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 부분을.
왜 마녀 사냥은 폭력과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가? 늘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관습으로, 범죄가 아니라 상식으로, 혹은 당신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처벌되지 않고 묵인되어 버리는 것이 은사히 많은 거죠. 이것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예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국가나 자본이 이익에 반하는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서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페드리치는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궁극의 소외와 배제와 혐오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본주의가 특정 시기에 여성해방적이었다라는 그 어떤 그 식민주의적인 근대화론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도 마을에서 여성들을 나가게 해준 게 근대화였어.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연구자인 저도 부끄럽지만 몇 년 전에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넓은 틀 안에서 마을들과 사건들을 연결해야 한다라는 게 페데리치의 이야기이고요. 그것들의 어떤 전술로서 남자 욕보이기 운동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링크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녀 사냥의 표적은 특정 정체성인가? 공동체적 관계인가? 사실 페데리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논의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비판적인 논의로는 페데리치의 그 마녀 혹은 이제 여성이라는 것을 좀 근본적 원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수행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그 수행주의적인 해석과 관련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하는데요. 근데 사실 캘리번과 마녀에서 페데리치는 여성이라는 것을 일종의 구성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성의 역사라는 것은 계급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녀 사냥의 대상 혹은 이단의 형상이 여성뿐 아니라 동물, 장애, 악마 등으로 표시되었음을 이미 밝힌 적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녀 사냥의 대상은 자본주의가 이윤 추구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할 때마다 어떻게 새로운 대상을 프론티어의 표적으로 삼는가라는가에 따라서 사실 그 마녀라는 형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데리치가 이 책에서 가장 초점을 하는 것은 물질적, 비물질적 기반으로서의 여성임에는 분명합니다. 여성의 신체임에도 분명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인클로저가 파괴하려는 그 대상, 마녀사냥이 파괴하려는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적 관계 전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편제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기도 하고요. 인클로저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동체 파괴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보고 싶지만 넘어가서 세 번째 이 페데리치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녀 사냥은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고 폭력적인가? 막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막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고 막 불 태우고 막 이런 엄청난 잔혹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과거에도 행해졌고 사실 지금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보고 계실 텐데 그것도 굉장히 잔혹합니다. 폭력적이고. 근데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반복적인 인클로저를 현재적으로 계속 가능하게 하는 원천에는 그 공동체의 재생산을 유지하려는 여성주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식민주의적인 조건들을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국제기구나 국제개발 원조계획서 같은 거를 보면은 일종의 폭력 사용 설명서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가? 거기를 식민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폭력, 그러니까 인클로저의 폭력, 시초 축적의 폭력이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담론적으로 무마하거나 혹은 면책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죄로부터 면책해주고 또 그것을 전시하고 잔혹함으로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그렇게 해도 돼라는 식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온갖 폭력들을 정당하고 합법화하는 그런 기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페드리치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잔혹했었던 이유에는 거기 그녀들의 관계성 안에 자본주의를 넘어선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마녀 사냥은 왜 페미니즘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는가. 사실 이 책에는 페미니즘, 특히 이제 제국주의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긴급하게 심판해야 할 집단이 유엔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유엔 여성 10년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화형당한 마녀들에 대해 그들의 절규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들이 막 죽어 나가는데도 여성의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페미니스트들이 묻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인종주의랑 페미니즘이 어떻게 접점을 가질 수 있을까? 식민주의와 마녀사냥이 어떤 접점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시사를 준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제국 페미니즘 비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야기 너무 네,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빨리 하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여섯 번째 질문만 좀 읽고 끝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마녀 사냥을 부추기는 선동이라는 것이 사실 위로부터,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 분열되는 방식으로밖에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굴주의라는 게 있죠. 제3세계 천연자본 뽑아내가지고 하는 거요. 근데 이것이 새롭게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여성의 신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혁명의 영점, 오늘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투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여성의 신체가 새로운 프론티어가 될 때 부불노동에 대한 가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화되지 않는 부분을, 공동체적인 부분을, 그 역량들을 어떻게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굴주의를 여성 신체와 연결시켰을 때 신체 재구성, 성형수술, 대리모 성전환이라든가 혹은 임상노동에 해당되는 자연화된 신체에 대한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주고요. 그것은 그 피부의 주변을 넘어서라는 이제 번역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책의 문제의식과도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팬데믹 상황 안에서 비인간 존재를 향한 어떤 그 연대와 관계들을 생각하기에도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는 번역의 시작점에는 미투 증언 여성에 대한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진실 시대의 진실 연대자들과의 공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팬데믹 속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감금된 존재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라든가 동물해방이나 기후정의 운동과 공감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한 뒤에는 너네들의 노동에 대해서 신체에도 책임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논의하고도 공명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서문에서 우리가 함께 썼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확보 투쟁에 대한 그 수많은 비난들과도 관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데리치의 서문 그리고 결론의 지점만 간단히 읽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녀사냥의 역사와 논리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마녀사냥의 다양한 방식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있는 기억으로 만들 때에만 그러한 과거가 우리에게 되풀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유럽 정부가 과거 마녀에 대한 처형이 실제로 국가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종식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제스처에 그칠 따름입니다. 예, 이 번역책이 여기에 이런 활동들에 자그마한 암을 주기를 우리들의 삶을 가져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없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장애라든가 특히 나이든 여성, 나이든 존재들, 병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어떤 마녀 사냥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함께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지영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 선생님께 정말 15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신지영 선생님이 하신 부분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생략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독후감을 좀 써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그들이 정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마녀라고 부르면 나는 마녀가 되었습니다. 마녀라고 찍히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녀라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마녀가 됐습니다. 마녀는 절멸되어야 할 객체라는 뜻입니다. 호명한 주체가 가해자이고 호명된 객체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보통의 마녀 사냥의 구조입니다. 한국 정서에서는 마녀라는 말 대신 빨갱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타깝지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2017년 2월 4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시위를 비롯한 많은 시위 현장에서 이 슬로건이 등장했습니다. 이 슬로건에서 마녀 호명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을 마녀라고 부르는 주체로 서고 마녀 사냥을 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나의 목소리가 나를 새로운 주체로 세웁니다. 마녀 사냥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엽니다. 아마 이것이 원래 제목이 이러이러한데 갈무리 출판사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아닐까 하고 제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6, 17세기 유럽 전역에서 구조적이고 총체적으로 자행된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 역시 수동적 피해자가 아닌 자본주의의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던 소수자 여성들이라는 입장에서 쓴 이 책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21세기 지구 이곳저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여성 살해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 주체들이 스스로를 마녀의 후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녀라고 호명하는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며 구조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단 기소자의 다리를 비틀고 매달고 불에 태우는 물리적인 신체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녀 사냥에는 심의관, 판사, 변호사 같은 법 전문가와 재판 조직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위정자는 마녀 재산 몰수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밑에 마리아 미즈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바이스라는 사람이 자기 영주에게 다리와 교회 재건에 돈이 필요하니 마녀 박해를 시작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보고서를 봤는데요. 거기서 보듯이 종교 지도자, 공건 지배층, 도시 유력자, 집행관, 마녀 화형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날파리 군단도 필요했습니다. 또 새로운 고문기구를 고안하고 만드는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저 여자가 마술을 부리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 어린 증언 역시 필요했으며 저 여자들은 생산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적인 공기도 필요했습니다. 이 폭력의 과정에서 비마녀로 생존을 허락받고자 스스로를 훈육한 새로운 신체들도 필요합니다. 마녀 사냥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삶의 본질적인 토대들을 파괴하는 폭력이었습니다. 16, 17세기에 일어났던 유럽의 마녀 사냥 피해자에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녀 사냥을 여성 살해로 규정하고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마녀 사냥의 연장선으로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한 개체에게 가해진 폭력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으로 명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폭력과 배제, 사망을 겪는 어떤 인구군을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고 재현할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요. 페데리체의 맥락에서 마녀 사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 이유는
자본의 시초적 축적 과정과 연관됩니다. 토지의 자본화 과정에서 낡은 생산관계에 강력하게 묶여있는 이 특정 인구군은 자유로운 노동 상품을 전환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인구군이었습니다. 새로운 생산관계의 이 인구군은 사적인 공간에서 노동력 재생산으로 비가시화되어야 할 인구군으로 한정되어야 됐고, 즉 이제 사적인 가정에 갇혀서 재생산 노동을 하는, 그리고 생산관계를 독점한 아버지, 남편, 아들의 경제적 도움이 끊겼을 때는 그야말로 방치되어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특정한 인구군이었고, 이 이름이 바로 여성이며 그렇게 재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폭력의 구조는 수백만 년 전 마녀가 빗자루 타고 날던 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자세한 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공 북부, 베닌공화국, 카메룬,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는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적어도 2만 3천 명의 마녀가 살해되었습니다. 진짜 마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3천 명의 여성이 북부 가나의 마녀 수용소에 추방되었습니다. 케냐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이 산채로 태워지거나 땅에 묻혔고 또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고 추정됩니다. 구조조정과 자유무역화로 아프리카 공동체들은 파괴되고 생필품도 살 수 없고 교육과 보건,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도 중단되었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는 많은 젊은 남성들은 여성들, 특히 혼자인 여성, 나이 든 여성을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한다. 일종의 약간 환등상에 대입되어서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지요. 총체적인 삶은 불안정해지고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럴 때 원본과 의심은 약자에게 쏟아집니다. 페데리치에 의하면 마녀 사냥, 여성 살해죠. 이 맥락에서는 이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새로운 자본의 전유 프론티어가 일어나는 곳에 마녀 사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에 발제자가 요 얘기는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문단을 좀 보면은 자본의 전유가 대상화되는 프론티어는 세계 생태 체제 자체입니다. 산과 강, 광물, 마을, 인간의 사유, 정서를 포함한 생명 극물의 전유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마녀 사냥, 여성 살해는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우주 전체와 맞짱뜨는 느낌이 듭니다. 일종의 모든 폭력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원인은 신자유주의야.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하나마나한 것 같기도 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페데리치는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일단 마녀 사냥이 양산되는 사회적 조건을 분석하고 이 박해를 기록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공동체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모델로 비아 캄페시나 브라질의 무토리 농민운동, 그다음에 사파티스타 이를 예를 듭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을 알면 더 실감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예를 제가 좀 알지 못해서 이따 토론 시간에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공의 기초 조건인 여성 권력의 구축과 연대를 경험한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 전술의 예도 많이 들었는데요. 남편들에게 지창금 살인을 당해 불타 죽은 여성이 늘자 1990년대 인도 여성들은 살인자의 집 앞에서 경찰이나 경찰서에서 거리 연극과 시위를 하고 연좌농성을 했습니다. 살인자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는 노래와 슬로건을 만들고 남자들이 다시는 지창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공개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풀뿌리 여성운동은 마녀 사냥꾼을 욕보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일부러 꾸며낸 저속하고 불온한 행동을 하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모두 집합적 정념으로 새로운 정치적 기술을 발명해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페데리치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에 책임이 있는 권력에 기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민다움의 정치 이런 것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자본주의의 전유는 프론티어를 객체화하고 비가시화하고
주체를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항을 하려면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주체를 세우는 것이고 이 폭력이 남녀의 구조적 불평등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 마녀라는 새로운 주체를 세우듯이 말입니다. 이제 마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와 그 정치 주체들이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책의 제목이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엄청 빠르게 읽었더니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전달 잘 되었고요. 독후감과 더불어서 또 어떤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다움의 정치라는 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피지배자들의 비지배적인 주체되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항상 고민인 지점이어서 네,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효정 선생님. 최효정 선생님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네요. 최효정 선생님 네,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 공유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 펼치고 읽었을 때, 일부는 되게 많이 익숙한 이야기였고, 아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제 따라 읽어가다가 2부에 이제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이제 읽었고, 제일 이제 정점은 3부였어요. 3부가 뭐냐면은 역자 후기인데, 저는 이 책이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책으로 이제 저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했고, 1부가 이제 역사적인 전사를 통해서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구조를 규명하면서 그냥 우리가 아는 마녀 사냥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이전의 작업들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것이었다라고 하면 2부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현재적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제 끔찍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박진감 있게, 그러니까 뭐 우리 심장을 막 이렇게 울렁거리면서 이제 보여주었고, 3부는 이제 사실 한국적인 이제 맥락에서 이 책이 번역되어야 했던 이유와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는 이제 3부의 구성으로 이해를 읽었어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제 이 책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맥락에서의 책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소중하게 읽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쿵 하고 이제 왔었죠. 역자 후기를 이제 덮는 순간에는 처음에 읽을 때 약간 좀 안이하게 읽었던 것들, 읽어 나갔던 것을 이제 반성하면서 페데리치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마녀 동지들을 규합해 나가는 선동문이자 제안문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책 자체는 어떤 그 이전에 읽었던 책과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죠. 연구서로서의 어떤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긴급하게 지금 현실에 개입하는 활동가로서의 페데리치의 어떤 그 실천적 작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개괄적이긴 하지만 전체 어떤 지형을 우리 눈앞에 이제 보여주면서 이 틈바구니에서 이 각자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채워 나가기 주기를 바라고, 또 함께 이 마녀 사냥을 저지하고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철폐하기 위한 어떤 연대의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문이자 긴급한 개입에 대한 호소문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틈새에서 제가 어떤 보탤 수 있는 이야기를 보태고 또 함께 좀 던져봤으면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녀 사냥의 구조는 뭐 앞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캘리번과 마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책에서도 그렇고 가장 주의 깊게 좀 보는 거는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것에 대한 이해가 미신이나 광기, 특히 인간성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이나 혐오로 가지 않도록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이제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이 그런 뜨거운 광기 어떤 미쳐서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합리성과 법적 이성의 결과고, 그런 식의 그것에 의해서만이 이 구조는 제도화되고 조직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아주 광범위한 그 살해, 여성 살해를 가능하게 했던 그 조건이 이런 법적 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처음에 뭐 치안 판사가 있었고 법조인들이 있었고 이 통치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마녀 사냥도 IMF나 세계은행이나 유엔 같은 그 다국적인 그 통치 기구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묵인되고 방조되면서 점점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와 연결되고 있죠. 형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체포 재판 사형이라고 하는 법적 형식과 그리고 그 법에 의해 사법화된 고문폭력 사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것을 또 이제 더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고발 여론 비난 같은 사회적 이제 여론 만들기가 있고, 여기에 지배 동맹 있잖아요. 이게 사법기구와 정부와 그다음에 미디어라고 하는 이 3자의 어떤 동맹이 이 체제를 강화해내는 구조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마녀 사냥의 구조도 이제 반복이 되지만 마녀 사냥이 필요했던 이유 있잖아요. 이 축적을 위해서 이런 직접적인 수탈의 형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낸시 프레이저가 낸 식인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낸시 프레이저가 이 축적 단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취하고 수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해요. 착취는 임노동 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속 이제 이 고착화되는 시스템화되는 어떤 임노동 체제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노동을 시키고 거기서 자본가들이 많이 가져가고 착취하고 노동자들한테는 찔끔 주는 이제 그걸 착취라고 하면, 수탈은 그냥 강탈하는 것인데, 많은 좌파 정치 경제학자들도 그랬고, 이제 경제학에서 이걸 설명할 때 수탈은 시초 축적 단계에서는 지배적인 양식이지만 문명화 과정, 산업화 과정, 근대화 과정,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을 거치면서 수탈의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착취의 부분이 이제 더 제도화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일반적으로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프레이저는 이 책에서 수탈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초 축적은 일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 재생산되면서 이제 그때마다 강화되고 있고, 그 강화되는 시점마다 수탈의 양식이 훨씬 더 이제 잔혹하고 끔찍한 양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 설명 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상호 지지적인 이제 그런 이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라고 할 때 이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겠죠.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수탈의 양식들이 불려 나오고, 그때마다 더 이제 아주 끔찍한 양식으로 발전되는 그런 단계가 그 이면에 이런 이제 자본주의적인 발전에서의 수탈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프레이저 논의와 연결해서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본주의 역사에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대 철학을 전공해서 계속 이제 옛날에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다시 환기되어 들어왔거든요. 어떤 사회에서나 이제 전쟁 경제나 채굴 경제가 주된 어떤 그 사회 부를 생산하는 양식이 되면은 결국 전쟁하는 사람들의 이제 권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여성들이 토대가 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 촌락과 부락을 중심으로 자급하는 자치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민중 공동체가 민중 경제 양식이
파괴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당연히 이제 약화가 되게 되는 거죠. 밖에서 엄청난 금과 은을 이제 싣고 오는 배가 있으면 안에서 이제 이렇게 깨작깨작 농사지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나누는 그런 경제가 되게 하찮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이거를 거꾸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쟁 경제와 채굴 경제, 채굴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양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사전에 이제 파괴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립이 되었고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이제 작동 원리인데 왜 자본주의는 아직 안 망하고 있냐? 아테네와 로마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부의 양식들을 다 파괴하고 전쟁에서 이제 몰락하면서 이제 망한 사례인데, 자본주의는 왜 망하지 않고 있느냐인데, 그 방식이 바로 여성 신체라고 하는, 그리고 자연과 동물,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라고 하는 살아있는 몸, 신체 자체를 채굴의 장으로 이제 삼으면서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비결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현재의 참고점으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들, 이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유럽 난민 위기인데, 이 유럽 난민 위기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굉장히 유럽적 관점에서 이제 붙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유럽 난민 위기라고 한 것이 그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유럽 사회의 어떤 이 전후 합의로 만들어냈던 사회복지와 이제 공공구조 같은 것들을 차례차례 이제 허물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분노한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을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난민선에 있는 존재들한테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극우 정치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고, 그 극우 정치의 극우의 어떤 물결과 분위기 속에서 중심부에서도 이제 여성에 대한 아주 그 노골적이고 이 끔찍한 양상의 이제 폭력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런 인종주의적인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 같아 보였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 입국할 때에 나타났던 여성 페미니즘 그 노선, 그러니까 진영 그룹 안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찬반의 어떤 의견들이 갈려졌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민주노총 지회하고 진보당 지역위에서 색출 요구라기보다는 반대인데, 이제 우리의 어떤 일자리를 뺏어가는 불법 노동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 금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걸면서, 사실은 이제 불법화된 외국인,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금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관해서 지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지금 가속화되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전쟁 위기와 자원 위기와 에너지 위기 등등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더 이제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경험 속에선 기후 정의 운동을 하면서도 좀 비슷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껴요. 이게 다 누구나 기후 위기를 말하고 에너지 전환과 체제 전환, 또는 체제 전환 아니더라도 어쨌든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문법 속에서 계속 전쟁 경제나 채굴 경제 문법을 답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한미 동맹에서 그걸 적극 이제 수용하는 이제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주의 안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굉장히 친환경법으로 포장되어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녹색 신민주의나 새로운 어떤 제국주의 정책과 이제 질서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많이 이제 지금은 알려져 있는 문제 중에 그 농촌 파괴형 태양광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바람도 되게 채굴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짠다라고 하든지 그러면서 토지와 자연에 대한 이제 녹색 식민주의, 채굴주의,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파괴를 묵인하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공동의 대응 전선, 저항 전선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이 페데리치의 마녀 후손 전선이 마녀 후손들의 연대가 되게 많은 이제 참고점과 그 방향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제일 많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인가인데 사실 페데리치 책에서는 이것이 약간 힌트처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담겨져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가 부풀려내야 될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기억과 경험과 직접 선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대표적으로 그런 마녀적 여성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마녀들의 특징을 다 갖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 한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놈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됐고 뭐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소상히 다 알고 있었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머리를 하얗게 하고 동네에서 막 청년들이 싸운다 하면은 집행관과 판결자 역할들을 했어요.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못하게 이제 중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막 물을 뿌린다든지 막 그런 것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기억나는 게 저희가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 닭을 할머니가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닭을 잡고 그 기도를 하는 그 의례를 할머니만 할 수 있었어요. 항상 그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신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천도의 예를 이제 계속 지내는 건데, 이게 어떤 특정한 여성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굉장히 평범한 건데 동네 할머니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무당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할머니가 하고 계셨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또 동시대 경험들 속에서 다른 나라의 이제 여성들이 해왔던 그런 공동체 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발견하고 재창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페데리치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실천 속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목표를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서 빼앗긴 것을 되찾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빼앗겼는가를 1부에서 2부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서 찾아야 되는가에서는 빼앗긴 것을 전부 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0개를 빼앗겼는데 저쪽이 10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부턴가 이렇게 부르주아적 합의 정치 있잖아요. 자유주의적 합의 정치는 10개하고 0개를 가지고 뭐 5대5로 나누자, 뭐 7대3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조정과 조율이라고 하는 중재를 계속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게 이제 권력의 문제고 권능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인 한은 그것은 그런 식으로 뭐 몇 퍼센트, 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조정되고 거래되고 교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빼앗긴 것은 전부 다 되찾아야 하고 그것이 이제 그 페미니스트 운동의 또 과제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재미있는 것 같고 많이 알려져야 하고 우리한테 다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가십은 여기서 나왔는데 이제 가십이 다 뒷담화하고 여자들 모이면은 맨날 그냥 그런 남 험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 시간 낭비나 한다고 했던 그 가십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성 연대 그리고 안전한 어떤 담론장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공간과 시간과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폭로하고 발견해주죠. 인도에서 샤리바리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사적 폭력이라고 하고 되게 이제 미신이나 이제 그런 걸로 했잖아요. 오히려 이제 샤리바리를 마녀 사냥과 비슷한 걸로 설명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샤리바리도 사실은 민중 공동체에서 어떤 법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당했던 것을 다시 이제 돌려주면서 조롱과 모욕과 그런 방식으로 했던 샤리바리를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장에서, 저는 통영 출신인데, 통영 오광대라고 지금 무형문화재가 된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장에 가면은 그 광대짓 하는 사람들, 광대놀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상 그걸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제 코미디 형식 속에서 보여줬고, 사실 뭐 히랍의 그 비극이라고 하는 호모이디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소동 시위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얼마나 이제 그런 짓을 해서 탐욕과 뭐 이런 것, 그, 음, 거짓, 또 다른 사람의 타인을 이제 착취함으로써 그 죄가가 대대손손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비극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희극을 통해서도 이제 조롱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방식들이 현대적인 양식으로 계속해서 재창조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 어떤 끔찍한 그 경험 속에서도 무력화되지 않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래 갖고 있는 힘들을 알려주죠. 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원인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걸 철폐해야 된다, 뭐 가부장제 철폐하고 자본주의를 끝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많이들 물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있을까요? 근데 그 힘과 방법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우리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페데리치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뭐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단어는 저항과 돌봄인데 이 위에서 쓴 이제 폭로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는 파울로 프레이리가 이제 브라질에서 같이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민중교육의 이 실천투쟁 속에서 삼았던 이제 모토예요. 이 책의 페데리치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록하고 폭로하고 행동하자는 것이고 저는 이거를 이제 저항과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로 옮겨서 요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항 공동체와 돌봄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공동체 투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가시과 샤리바리 뭐 이런 사례 그다음에 비아캄페시나나 브라질 무토지 농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파티스타도 그런 저항과 돌봄의 공동체의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저는 블랙팬더 당도 계속 이제 그 사례로 좀 얘기를 하는데 여성 살해에 맞서는 방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맞서서 그러니까 흑인들도 항상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살해 위협에 이제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소년들한테 항상 후드 잠바에 손 넣지 말아라고 하는 걸 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잠바에 손 넣고 있는 순간에 그거는 이제 총살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손을 그 안에 총 숨기고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당화해주는 그 정당 방위로서의 사격이었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이제 정당화해 주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 길 나서자마자 총격의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실제로 이제 등교 시위를 한 그 역사가 있거든요. 블랙팬더당이 이제 어린 학생들을 등교할 때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린치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맨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해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이 우리한테는 되게 많이 또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서긴 하지만 그 시위를 통해서 그 미국 사회에 총기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가시화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것은 이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여성 사례에 이제 어떻게 맞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고 또 우리도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짐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책을 덮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들이 피어올랐어요. 나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나이 많은 여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나이 많은 여자가 되리라. 나는 그것을 함께 말할 많은 친구를 가진 나이 많은 여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는 안전한 장소를 지닌 나이 많은 여자가 되리라.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나이 많은 여자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불타 죽지 않는 나이 많은 여자가 되리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함께 싸워갈 나이 많은 그리고 함께 나이가 많아질 예.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이 또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혜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발표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3시 3분이고요. 3시 10분까지 휴식 시간 갖고 그때부터 다시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10분에 다시 볼게요.